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3번 대통령의 통치행위자 직무상 권한 행사, 인사권 행사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그 검사들은 17쪽부터 기재된 내용이고요. 국방부 장관 교체와 비상개업 준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으로서 또 군 인사권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인사권 행사를 비상개업 준비와 연결시키고 또 그것이 내란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냥 말 들어봐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해주시죠. 여기는 검사들이 서브 항목, 하부 항목을 뒀는데요. 전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17쪽부터고요. 나아가 가나다라마로 되어 있는데요. 나아가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18조, 그 다음에 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18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그리고 군 지휘관의 구체적 준비 경과 19조, 그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과 피고인 김영현 장관이죠. 김영현 장관 등의 국헌 문란 목적 27쪽부터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재판장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임명한 거를 두고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검사들 스스로의 상상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빌어와서 자기 것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국무위원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 행사입니다. 누구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 대통령이 고도의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억지로 갖다 붙이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런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나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사령관에게 인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킬지 세워둘지 말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당시에 고소를 당한 게 있으니 유임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유임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보사령관 인사를 합니까? 이 공사실 읽어보시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보사령관을 교체할지 새로 임명할지 놔둘지 이걸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합니까?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공격하는 이 사건 공소와 수사의 반민주성, 국헌 문란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은 다 항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서 한쪽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검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그다음에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그냥 기술했습니다. 그것도 검사들이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그것도 왜곡을 해서 편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수첩과 메모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라항이죠. 라항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과 함께 군 지휘관들과 회동하는 자리, 식사를 하는 자리를 두고 구체적 준비를 했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사령관들을 불러서 격례 만찬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장관께서, 김영현 장관께서 사령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했다. 그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 준비 경과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비상계엄을 준비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데 비상계엄을 준비한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마항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등의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하지 마라. 검사들이 하겠다. 이 내용을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 판단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터잡은 겁니다. 검사들은 거기에 개입하거나 판단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사들이 뒤집어놨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비상계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윤 대통령의 행위가 다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결론, 황당한 논리를 작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이고 특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번 항목은 국무위원 임명을 통치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인사재량권이다. 여기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정보사령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검사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독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예전에 나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처벌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첩과 메모를 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만들어내는 이런 실력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공안들이, 비밀 경찰들이, 북한의 무슨 보위군 이런 조직과 이런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3번 검사들의 다항이죠. 다항.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망상이 적힐 수도 있고요. 희망이 적힐 수도 있고요. 또는 좌절이 적힐 수도 있고요. 기대가 적힐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 적힐 수도 있고요. 또 뉴스 내용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답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그러니까 수첩 자체를 그 준비사항을 기재했다고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처벌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비밀경찰, 공안경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후에 필요한 내용만 따옵니다. 명분, 침투, 교전, 교전 중, D-1부터 10, 명분. 이렇게 이것이 암호 같은 이 문장이 비상계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요. 또 비상계엄이 바로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재판장께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까? 명분, 침투, 교전, 교전 중, D-1, D-10, 명분. 이거를 읽어낸다는 놀라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대한민국 특검의 실력.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여인형 사령관 메모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인형 사령관이 법적인 증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공소장이 취약하고 검사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메모 읽어드리면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엄중한 제목, 법조가 적용이 돼서 기소된 사건에서 이러한 메모 내용을 보고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것이 형사선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증명, 증거재판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적 행동이 먼저임. 사령관이 항상 적에 대해 생각하고 적과 싸우고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검사들이 이거를 해석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 비상계엄 선포와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상상력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고요. 라항입니다. 라항에 보면은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군사령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례 만찬한 자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라항번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사령관들을 불러서 밥을 한번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거 다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 준비 행위로 둔갑시키는 특검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들이 유리한 말을 막 적어놓으면서 이게 이런 어떤 말을 하면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들과 자기 부하들인 사령관들과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김정은 체포해야 되겠다. 말도 할 수 있고요. 김정은 체포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검사들이 왜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할 말을 검사들이 검열을 합니까? 재판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사령관들과 자신의 부하들이 사령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재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의 워딩으로 반국가 세력들인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김영현 장관도 사령관들 격려하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김영현 장관은 2024년 11월 9일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영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이준호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워딩을 이렇게 검사들이 적어놨습니다.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워딩 자체가.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